안녕하세요.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연락 끊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를 끊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존심을 진정으로 짓밟고 싶다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없이 온전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너진 자신감을 재건하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며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그들의 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한 침묵이 힘이 아니라 당신의 화려한 재기가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연락을 끊는 것은 흔히 최고의 파워게임으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만약 당신이 연락을 끊고 그저 고통 속에 주저앉아 과거의 일을 곱씹으며 그들이 돌아오거나 당신의 부재를 알아주기만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리적 거리를 만들었을 뿐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의 덫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장 없는 침묵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당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당신의 평화를 파괴한 바로 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면 연락 두절은 당신을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고통스러운 순환의 일시정지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승인을 구하도록, 비난을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결코 주지 않을 관계의 마무리를 쫓도록 길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끊고도 적극적으로 치유에 힘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여전히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분노, 슬픔, 해명을 갈구하는 애원 등 당신의 모든 감정은 그들의 자존감을 채우는 연료가 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서도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승리하는 셈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치유가 진정한 복수이며 내면의 성장이 그들을 가장 깊이 베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연락을 끊고 무너지는 대신 당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심리 상담을 시작하고 트라우마 유대감에 대해 배우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웁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다시 연결되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학대를 견뎠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쏟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넘어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춤추거나 그들의 조종에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변화입니다. 침묵 속에서의 성장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사명으로, 혼란을 명확함으로, 트라우마를 승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무너진 신경계를 조용히 재건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감정적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반응 대신 치유를 선택하는 매 순간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힘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진실도 그들의 자존감에 이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끊는 것은 자가 격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신성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폰에서 그들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정체성에서 그들을 차단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혹은 보지 못했는지로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들이 당신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되기 시작하십시오. 온전하고 치유되었으며 그들에게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 말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뒤바꾼 혁명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단지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조종할 수 없는 한 사람에게 접근할 기회 자체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연락을 끊으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침묵을 이용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우십시오.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빈자리를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채우십시오. 그 물리적 거리가 당신의 힘이 뿌리내리는 토양이 되게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은 그들을 차단하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은 결코 될 수 없다고 확신시켰던 바로 그 모든 것이 당신 스스로 되어버릴 때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갈망합니다. 사랑이든 증오든 두려움이든 혼란이든 당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반응이든 그들의 부풀려진 자아를 먹여 살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 그들에 대한 당신의 집착, 그리고 당신이 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함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분리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복수이자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의 치명타를 날리는 이유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 그들이 더 이상 당신 안에서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는 진정한 무관심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그들이 훔쳐갔던 모든 힘을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기생충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반응, 즉 분노, 절망, 눈물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때, 분노도, 슬픔도, 호기심조차 없을 때 그들은 존재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왜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지 의아해하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를 무관한 존재로 만드는 것보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분리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치한 게임이 더 이상 당신을 동요시키지 않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분리에 도달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을 멈추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침묵을 버리라고 해석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과를 기다리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관계의 마무리가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감정적으로 단절되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전략을 더욱 강화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의 감정적 무관심은 그들 자신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서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우월감은 산산조각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은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는 수단입니다. 당신이 분리될 때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무대 자체를 완전히 떠나버린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분리가 그들에게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악할 수 없고 당신의 공감 능력, 트라우마, 약점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물쇠를 따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감정적 분리는 냉정함이나 비통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월세도 내지 않고 살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신성한 것처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분리될 때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치유가 그들의 자아를 가장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고 자신들 없이는 산산조각 나고 자신들이 없어도 계속해서 자신들을 필요로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신 일어설 때 차분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일어설 때 그것은 어떤 대립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그들에게 남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심의 부재 속에서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에게 무언가 어떤 것이라도 느끼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의 혼돈의 침묵으로 그들의 조종의 무관심으로 대응할 때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그들 자아의 진정한 붕괴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재건할 때 당신은 단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아무리 끔찍하게 대하더라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트라우마 유대감, 당신의 공감 능력,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반복 주기에 의존하여 당신을 감정적으로 묶어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순환을 깨고 그들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삶, 그들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그들의 혼돈이 용납되지 않으며 그들의 조종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의 중요성에 대한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한때 자신들이 지배했던 현실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만큼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를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핵심은 당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침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당신을 지지자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당신의 자아 감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침내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건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냥 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이고 의도적이며 깊이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것들, 즉 당신의 꿈, 목소리, 힘을 되찾음으로써 일어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이 정해준 역할, 즉 약하고 혼란스러우며 의존적인 역할에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명료함, 힘,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일어설 때 그것은 그들의 우월성에 대한 모든 환상에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아닌 당신의 가치를 반영해주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드라마가 아닌 성장을 장려하는 지지 집단을 만드십시오. 당신에게 평화, 기쁨,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그들이 포기하게 만든 직업으로 돌아가거나 그들이 조롱했던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거나 죄책감 없이 자신을 돌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자유와 성취의 삶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에 꽂히는 보이지 않는 비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들 없이 더 잘 지낸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웃고 성공하고 빛나고 있다는 것,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도 그리워하지도 뒤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당신의 치유가 시끄럽거나 과시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거창한 선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아침에 두려움 없이 눈을 뜨는 방식에서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에서 더 많이 웃고 더 잘 자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것을 보거나 감지할 때 그것은 그들의 서사를 뒤흔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결코 망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고통스러운 증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망가진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설령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변화를 결코 보지 못하더라도 그 영향은 남습니다. 목표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주변을 맴돕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식을 확인하고 공통의 지인에게 당신에 대해 묻거나 당신의 에너지가 약해졌다고 느낄 때 다시 당신의 삶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재건한 삶이 당신의 요새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다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관여하지도 설명하지도 즐겁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과 당신의 번창하는 삶의 결합은 궁극적인 경계선이자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행복과 그들이 방해할 수 없는 평화보다 더 큰 복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초대받지 못한 삶을 재건하는 것은 단지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서사를 되찾는 것입니다. 악당이 재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생존자가 작가가 되는 새로운 장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결코 강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평화의 순간은 당신이 언제나 스스로의 힘으로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완전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설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폭로하기 위해 비방 캠페인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폭로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치유하고 성장하며 평화와 존엄을 가지고 스스로를 대할 때 당신이라는 사람과 그들이라는 사람 사이의 대조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침묵과 힘으로 일어설 때 당신은 그들의 기만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혼돈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폭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이 그들을 베어냅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가 조종자였고 누가 단지 살아남으려 애썼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 감정적 자유는 나르시시스트가 흉내낼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진정한 복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판을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치유하고 잘 살고 한때 그들이 도구로 물들였던 삶에서 그들을 영원히 차단하는 것뿐입니다. 그 조용하고 확고한 성공이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집착하는 가장 해로운 환상 중 하나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확고한 선이 아닌 일시적인 장애물로 봅니다. 그들에게 연락 끊기는 지금은 안돼를 의미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단지 치유의 일부가 아니라 궁극적인 독립선언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고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문은 영구적으로 닫혔고 접근은 거부되었습니다. 진정한 경계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의무가 없다. 나는 그들의 감정에 책임이 없다. 그리고 나는 관계의 마무리보다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와 같은 믿음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에너지는 변합니다. 반응을 멈추고 해답을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혼란만을 가져오는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춥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경계가 있는 사람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경계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서 감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책감, 두려움, 의무감으로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자극하려 할 것입니다. 갑자기 뉘우치는 척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절을 상기시키거나 변화를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덫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조종을 통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감과 행동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이 두 가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계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요새입니다. 두려움으로 지어진 벽이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 지어진 문입니다. 나는 교훈을 얻었고 내 가치를 되찾았으며 당신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피스트가 그 경계를 우회할 수도 매력으로 뚫고 들어올 수도 당신을 지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통제에 대한 환상은 산산조각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학대를 용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감아놓은 마지막 쇠사슬을 해체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고통은 트로피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들이 중요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트로피를 조용히 개인적으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마무리를 찾지 않고 트라우마를 되새기지 않으며 그들이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초월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적 해방은 나르시시스트를 격분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비통해하고 집착하고 망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될 때, 용서하고 성장하고 빛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유령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자아가 감당할 수 없는 유일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용서하는 순간 당신은 마지막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냅니다. 당신은 가벼워지고 얽매이지 않으며 온전히 당신 자신의 삶에 현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그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곳, 진정한 내면의 평화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소리치거나 복수를 추구하지 않는 종류의 힘. 당신의 온전한 삶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여정에 무한한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